반갑습니다. 가부기 상호공제 공동회장 이미영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자주 서긴 하는데 맨날 이제 하는 말이 제가 떨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저희들 가부기 공제에는 정말 쉼없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부기 공제에는 부울경 대리기사들의 희망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제라는 것이 서로 상부상조의 정신도 있지만 공동체 의식도 가지게 되고 또 노동 공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일들 활동상을 보고 그 활동상에 대해서 또 성과 그리고 또 나중에 내년에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여기 보시면 이 사진부터 처음 사진에 이렇게 슬픈 사진을 제가 먼저 올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사실은 저도 모르는 분이세요. 대리노조 부산 초대 지부장을 하셨던 분이신데 부인이 암이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험이 안 됐었어요. 왜 재발된 암은 보험도 처리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가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쓰셨어요, 이분이. 사채를 쓰셨는데 사채빚을 못 갚고 또 사채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결국에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도 없고 그래서 가족이 없으니까 빈소를 마련할 데도 없고 해서 대리노조 동지들이 민주노총 부산 본부에다가 저렇게 빈소를 차려가지고 저렇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리노조 부산지부 3대 지부장이십니다. 저분은 눈이 이제 실명 위기까지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동지들이 이제 모금하고 동행코를 타가지고 이제 수술비 마련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명은 이제 면하게 됐고요. 이분은 이제 김해 장류에서 코를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웅덩이 나와 있습니다. 빠져서 저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6개월 정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던 저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사연들이 저희들 가부기 밴드에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회원들이 밴드에 있는 동지들이 대리기사들이 힘을 합쳐서 모금도 하고 동행콜도 타서 한 14회 정도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해서 동지들을 도왔던 회원들을 도왔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도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보자 해서 만든 것이 가부기 공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고 이 기사분은 하루에 20만 원을 안 벌면 안 되는 분이셨어요. 자기 그동안에 빚이나 이런 것도 있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하루에 꼭 20만 원을 벌어야 되는 분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부모님한테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탑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이분의 이제 소식이 밴드에 올라와서 기사들이 이제 돕자해서 한 150분이 참여를 해서 900만 원 정도 해서 이분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이분은 정말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일어섰고요.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사연들이 사실은 이거는 아주 작은 겁니다. 더 많은 사연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런 분들을 돕고 또 우리 스스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병원비라도 도와주자 해서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저희들 가부기 상호 공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부기 공제에서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에는
그 기본 노동공제교육하고 직무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동공제교육은 기본 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은 꼭 의무화하고 있는 교육이 그 기본 공제교육입니다. 올해 기본 공제교육은 24회를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기본 공제교육이 있었고요. 자체 5번, 노동부 사업에 10번,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8회, 김해사업 이렇게, 간부교육 2회. 21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60%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중복돼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교육을 중요시 하냐면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단일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공동체 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동료애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뭐 가치를 공유를 한다든지 공동체 의식을 뭐 고취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그 노동 공제 교육은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어떻게든 솔직히 강압적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시행해 왔지만 뭐 대출이나 어떤 뭐 이런 거에서 얼굴을 알아요. 그리고 참석을 해야 얼굴을 익힐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지금 그 회원들이 400명 정도 되는데 얼굴 다 모릅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그리고 이 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뭐 거의 뭐 오시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있기는 하지만 이름만 사실 올려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이 교육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예전에는 대리업체들이 신입기사들이 들어오면 기본 교육을 자기들 자체에서 시켜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 교육 자체가 전혀 없고요. 그냥 기사들 가입시키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신입기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외곽지 탈출은 물론이고 대리운전 적정 요금 그리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째로 저희들이 구장님 이거를 어떻게 그죠? 뭐가 건드려진 것 같은데. 대리운전 기사들이 보면 옛날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기본 소양,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뭐 대리운전 기사긴 하지만 저희들도 어엿한 직업인인데 직업인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본 소양도 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직무 교육을 하고 나서 5주 정도 이제 단독방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거의 뭐 멘토들이 한 1대1 정도 됩니다. 그 멘토들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첫째로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리운전 요금입니다. 적정 요금입니다. 요즘 대기업이나 티맵이나 뭐 카카오 이런 업체들이 원체 요금을 저가로 하다 보니까는 신입기사들은 그 요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무조건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한번 그 콜을 시켰던 손님은 다시 절대 상승된 요금으로 콜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해진 요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밥그릇을 우리가 더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적정 요금, 그리고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 그리고 고객과의 마찰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옆에 있는 기사들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실내로 고객과의 마찰이 있어서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기사들이 가서 여러 번 같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리운전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7회동도 진행이 되었고 112명 교육 수료하셨고 중요한 건 또 그 수료자 중에는 회원만 저희들이 이 직무교육을 받게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비회원도 그 밴드 자체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50% 정도 저희들 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수입도 증대가 됩니다. 사실은. 네, 여기서 교육을 실제로 받았던 분들이 이제 또 그 기수가 있거든요. 7기까지 있었는데 기수별로 자기네들 모임도 좀 하고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수익도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소풍. 사실 뭐 놀러 가고 뭐 이렇게 나들이 하는 게 뭐 중요하겠냐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사실 하루에 한 번 정도 햇빛 보기도 사실 힘듭니다. 늦게 일어나서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가서 또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모이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작년에는 54분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106명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한때를 보냈는데요. 사실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봄소풍에는 가족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즐기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족구 시합해서 지역별로 또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내년에는 저희들 목표가 1000명입니다. 회원 목표가 1000명인데 내년에는 한 350분 정도 모여서 봄소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자만세 가을 여행입니다. 여자 만세는 가부기 공제 안에 여성 회원 모임입니다. 현재 회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여자 대리기사들은 사실 남자 대리기사들보다 대리운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솔직하게 뭐 이렇게 하대에서 뭐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말을 하다 보면은 하대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험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뭐 누구하고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일, 뭐 정보 뭐 교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없어요. 여자 기사들은 특히나 더 많이 남자 대리기사들도 더 많이 안으로 숨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가을 여행 한번 가보자 해서 기획을 했고, 이제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서 하루에 한 콜 더 타기 해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여행 경비를 적립을 했고요. 또 여기 도담에서 부산이동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저희들 자조 모임에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10월 9일에서 10일 1박 2일 동안 순천만 일대를 이제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우리 이제 회원들인데 아는 얼굴이죠. 이렇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었습니다. 완전히 동심으로 돌아가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거를 저희들 사실 경비도 많이 안 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들끼리 또 기념 이렇게 뭐 달력도 만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뭐 50명 다 못 가더라도 반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자 만세 활동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작년 2023년도 그 여자 만세는 뭐 설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다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요. 각종 뭐 나눔 행사, 뭐 생수나 이런 나눔 행사에도 모두 연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여성의 날 장미꽃 나누기입니다. 노회찬재단에서 저희들한테 그날 장미꽃 내려와서 저희들이 나눔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인권이 이제 캠페인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여자만세 이제 자조 모임 첫 번째 모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노동인권 저희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저희들 그 경산호위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요렇게 간담회를 하고,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실 너무 어색하고 뭐 서로 이렇게 드러내기도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가족처럼 지냅니다. 단톡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단톡방에 안 들어와 있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 단톡방에 적응을 못해서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성 대리기사들이 가장이 많습니다. 50% 이상이 가장입니다. 혼자서. 예, 그렇게 외롭게 혼자 일을 했고, 또 이런 어떤 바깥의 이런 행사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자 만세가. 경조사는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조의금을 직계가족에 한해서 조의금을 이렇게 그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금 통장, 소액 모금 통장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이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경사에도 축의금을 전달하기로,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는 축의금도 전달하기로 저희들이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조의금이나 돈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는 저희들 진주까지 갔었던 사진인데요. 요렇게 멀리까지 가서 또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또 가서 축하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가족이 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요렇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가보기 공제에서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안 되고,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좀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요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부산 시내는 이렇게 근조기를 저희들이 드리고요. 부산시 외 쪽에 있는 데는 저희들 이제 근조 화환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원의 사랑. 만원의 사랑 보면 제가 목이 좀 메이는데요. 이분은 저희들 그 만원의 사랑은 사실 작년에 여기 시작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사실 저희들 공제회 회비는 오롯이 공제 회원들을 위한 입원비 수술비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밥도 못 먹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을 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시작을 해서 국장님이 그랬습니다. 33분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도와주십시오 해서 시작을 한 게 이 만원의 사랑입니다. 그날 하루 만에 33분만 좀 도와달라 했는데 36명이 됐었고요. 지금 50분이 매월 만원씩 이렇게 만원의 사랑 통장에다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총 모금액이 보면 689만 4천 원인데요. 이게 사실 만원씩 모인 돈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537만 원 썼고요. 잔고가 이 정도 남아있고, 주로 이제 세부 이렇게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만 원, 105만 원, 30만 원. 긴급 생필품은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은 뭘 못 드시니까 햇반도 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 병원비도 지원을 했고, 생계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약값, 조의금, 전기료, 또 휴대폰 요금, 이렇게 조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김장 나눔 70만 원 지원을 해드렸고, 이분은 사실 다대포 사시는 회원이세요. 5월 18일 날 밤 12시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자기 휴대폰 요금을 못 내서 끊기니까 좀 와달라고, 문자가 와서, 그날 사실 저는 잠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국장님이랑 저는 잠수를 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분이 이제 드실 수 있는 거, 이제 먹거리를 좀 챙겨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가서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분이 폐섬유 쪽으로 한 3개월 정도 일을 못 하셨어요. 혼자 계시고, 이분은 60대 중반이시고요. 10년 전에 이제 사업에 실패하시고 혼자서 기거를 하시고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저희들 이제 그날 휴대폰 요금 내드리고, 그날 이제 3개월 동안 혼자 계셨으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하니까는 집안이 엉망이었겠죠. 그날 대충 국장님하고 정리를 했고요. 그날 이제 저분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또 한 번 더 방문해서 청소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복지사하고 그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저분이 그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이제 그 연락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5월 28일 날 아침에 그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갔죠. 이제 조문을 갔는데, 여기가 이제 저분 이제 빈소인데요. 상주고 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 형님이랑 동생이 이제 상주로 계셨는데, 그 동생분이
꼭 이 말은 돌아가시는 분이 꼭 이 말을 좀 전해달라 하셨는데 공지혜가 너무 공지혜한테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랍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요분도 혼자 귀가하고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분이고요. 이분은 뭐 여러 가지 너무나 질병이 많은 분이셔가지고 혼자 나이는 좀 젊습니다. 젊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한 사진인데요. 이분도 지금은 이제 그 사회복지사 혼자서 씻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 가니까 2달을 못 씻었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좀 잘 받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회복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분은 본인이 이제 공제 가입을 하셨다가 가입을 하고 또 보니까 뭐 자기한테 별 도움도 안 되겠고 자기는 별 필요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탈퇴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탈퇴를 했는데 탈퇴한 지 3개월 만에 급성대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도 가족하고 다 연락을 끊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분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제 이제 사정을 듣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게 뭐 10,000원의 사랑역에서 아주 작은 금액밖에 도와드릴 수 없어서 도와드렸는데 그 뒤에 저분이 이제 퇴원을 해서 뭐 이제 한 10일 정도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사실은 뭐 좋아져서 퇴원을 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몇 달 정도 재활을 더 해야 되는데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가복이 공제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공제를 탈퇴를 했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냥 방문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서 그렇게 이제 위로밖에 못 해드렸는데 저분은 퇴원을 해서 혼자서 얼마나 재활을 열심히 하는지 계단을 이렇게 옥상 계단을 오르내리고 해서 한 달 만에 갔는데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제일 때문에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해서 자기가 건강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또 너무 이제 잘된 케이스가 이분이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됐어요. 이번에 지정이 돼서 자기가 이제 한 달에 받는 이제 금액이 좀 있으니까 매월 저희들 10,000원씩 후원을 합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서. 이게 진정한 공제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진정히 저희들이 가족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부산형 사회연대기금하고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랑 저희 가복이 공제회가 이렇게 이제 3자 협약을 해서 3,8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 3월 달에. 예,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가지고 20분한테 소액 대출을 했고요. 예,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을 했고, 지금 이제 10만 원씩 9번 내서 100만 원에 10만 원을 보태서 이제 100만 원을 받는 비상금고를 지금 이제 연말에 탑니다. 아마 어저께까지 국장님이 이제 밤샘해서 이제 계좌를 다 보냈을 거거든요. 그거 저희들 100만 원 탑니다. 저도 탑니다. 연말 보너스 받는 기분으로 저희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작은 했네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건 내년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콜인데, 재정콜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회비는 오롯이 공제 회원들을 위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는 사실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냐면, 직무교육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랬을 때 우리 회원들이 오시면 저희들 식사 대접을 해요. 그리고 또 사무집기를 산다든지 그런 데 소소하게 쓰는 돈들인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돈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이게 재정콜입니다. 재정콜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정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뭐 하루 날짜를 정해서 그날 콜을 타서 그 돈을 모두 이제 운영 기금에다가 이제 그 기부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그날 동참 못 하신 분들은 또 후원으로 또 동참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올해 이렇게 4차례에서 1,8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1,800만 원이면은 소소한 사람들이. 예. 재정콜이 뭡니까? 재정콜은 저희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는 콜 재정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식사라도 하시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요럴 때 쓸 수 있는 돈들이 재정콜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예. 그 운영 자금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어떻게 마련하는데요, 지금? 4개월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그 콜을 탑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자원을 해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그날 하루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걸로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공제회가 내가 회원이면 회원이 된 날부터 내가 공제회의 주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인이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그 살림살이를 잘 살기 위해서 타는 것이 재정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콜이 동참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제회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예, 우리 살림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밤의 해우소, 이거는 사실 야간에 저희들 대리운전 기사들은 화장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나 여자 기사들은 더 많이 심각합니다. 소변, 화장실이 없어서 방광염에 걸리기도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신우신염에 걸려서 고생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사실은 생리대 교환을 못해서 집으로 퇴근한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해왔고요. 그래 했는데, 올해 이제 노동부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 화장실 지도를 소책자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9월 15일 날 저희들이 이제 첨부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좋은 앱이라는 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앱으로 출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 화장실 지도는, 이 책자는 사실 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또 실시간 내 위치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앱은, 이 앱은 실시간 내 위치가 조회도 되고, 내가 그 화장실을 찾았을 때 등록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저게. 예,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고 해서, 이 좋은 앱, 한밤의 해우소 때문에 여성 기사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거라서 더없이 좋고, 또 남자분들도 이거 필요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설치를 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로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셔서 여성 기사들을 위해서 다니시다가 개방 화장실이 있으면 등록을 좀 해주십시오.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밤의 해우소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도 탔습니다. 이렇게 방송도 타고 앱 출시, 행사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앱을 출시함으로써 이렇게 저희들이 방송을 탔지만 여성 대리기사들에 대한 관심, 인식 이런 것 개선에도 도움을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밤의 해우소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여성 대리기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올 7월 1일부터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사회에 노동계에 계신 분들, 또 취약 계층에 있는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이런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을 해서 대리기사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직종에 계신 분들 공제를 하나 저희들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분 정도 되고요. 요렇게 저희들이 국장님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노동공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노동계나 이런 시민운동센터 이런 사회활동가 하시는 분들이 20분 정도 저희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50분 중에 이런 분들이 2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런 조직, 요런 일은 저희들이 왜 하느냐 하면, 사실 노동공제가 부울경에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가부기밖에 하나밖에 없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인큐베이팅 해서, 요 조직을 따로 저희들이 분리를 할 생각입니다. 노동공제가 저희들 외에 다른 직종 해서 또 이렇게 2-3개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연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사실은
지하계층이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왜 지하계층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 우리도 이렇게 상부상조해서 서로 안전망 구축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찾아간 노동공제교실을 좀 다녀보고 제가 든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청소 노동자나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보험보다 좋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맞거든요. 10,000원 내고 그렇게 1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혜택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사실은 없습니다. 보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험 설계사들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가부기 공제에서 그 활동 중에 요게 이제 사실은 참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도 공제에 가입을 하고 공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던 게 이게 혹서기 얼음물 나누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얼음물이 사실은 그냥 물 한 병인데 그 전해지는 손길하고 그 받는 손길이 그 느낌이 다릅니다. 예, 마음이 달랐고요.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얼음물 나누기 하면 찾아가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탁자를 이렇게 해놓고 하면 잘 안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방에 들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기사님들한테 드리면 작년에 도망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막, 그 뭐예요? 이러고 도망가시는 분들 계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5번을 했고요. 올해도 창원, 부산 동네서부터 장류, 창원, 울산, 서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장소 작년에 했던 장소랑 비슷한 데서 해놓으니까는 찾아와서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또 이 행사로 인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올 겨울에는 또 얼마 전에 이제 했습니다. 김해에서 이렇게 장갑이랑 핫팩 나누기 행사를 했고요. 500매 정도 나누기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김해에서만 했습니다. 김해에서 했고 내년에는 좀 더 이제 확대가 되면 부산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기대가 뭐냐면 대리기사들이 저런 행사를 한다. 대리기사들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졌고요. 대리기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희들한테 다가옵니다. 전에는 정말 이렇게 나눔한다면 안 오셨거든요. 장갑도 저희들이 행사를 했을 때 장갑 하나 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대리기사들은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에서 실패하고 실직하고 해서 다 상처가 많은 분들이셔서 혼자 다 다니고 혼자 다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 가지고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대리기사님들이 좀 더 따뜻하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공제에 대한 인식도 가부기 공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걸 제가 실감을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밖으로 나오고 좀 더 그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모임. 요거는 올 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부산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울산, 김해, 창원 이렇게 다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부산 북부 지역에 지역장이 와 계신데 김해 지역하고 이 지역 모임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유대감 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단톡방을 설치해서 그 이제 단톡방 안에서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이 지역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것이 어떤 거냐면 첫째로 이제 유대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서로 이제 차를 공유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오지에 갔을 때 빼주기도 하고 또 차를 이동해서 어느 위치에 갖다 놓으면 또 그 차를 찾아서 여러 사람 무료 합류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월 1회 이렇게 자율적인 모임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지역 모임에 가보면 그 인원이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역 모임을 할 때는
전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모두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에 안 계신 분도 이런 모임에는 참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이제 사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인원이 불어날수록 이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지역 모임을 통해서 얼굴도 익히고 서로 이제 가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게 저희들이 올해, 이 김장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2023년도 가부기 이제 활동상을 담은 이제 그 탁상 달력을 제작을 했고요. 달력 판매를 해서 달력 판매 수입금과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 이제 100포기 정도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고, 주부 구단들하고 뭐 쓸만한 모습 한 10분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김장은 저희들이 양은 작지만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그 대리기사들은 독거 대리기사가 많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시행을 했는데, 올 처음 했는데 너무 괜찮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 김장을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나중에 이제 받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지만, 김장을 담으면서 그러니까 그 행복한 마음 있잖아요. 내가 그냥 무료 봉사를 하는데도 그 행복한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요거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무를 같이 배워서 너무 기뻐요. 내 마음이 너무 풍부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손재 씨도 하면서. 예? 자, 우리 손재 씨도 하면서. 진짜 봉사하고 김치를 담가본 게 인생 처음이라 마음도 뿌듯하고 좋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선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손재 씨도 한마디. 아, 손재 씨 저쪽에. 가이분, 우리 지역장님 한마디서. 자, 우리 진정 씨도 제일 젊은 오늘 소감. 네. 화이팅! 자, 우리 시민한 선생님도 한마디서. 네, 꼭 불러드릴게요. 자, 오늘 제일 고생하신 분이 윤수진님. 자, 한마디서. 자, 우리 선배님도 한마디서. 할 말 없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자, 우리 영민 씨도 한마디서. 자, 장영민. 자, 우리 김현 씨 회장님. 개인은 남자분들 남들 다른 사람들은 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민 씨. 우리 공식 리포터. 자, 우리 봉사단장 이사장님. 택시권 행사에 참여해서 좋고요. 더 많은 행사를 해가지고 더 좋은 봉사 할 수 있게끔 내년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김철 씨. 뿌듯합니다. 자, 우리 원인 소식 우리 최신님. 아, 이것도 군대에서한테 이 단체 공작하고 처음이네요. 좋습니다. 자, 경로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일 최고령 우리 선배님, 선배님.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진 찍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한상욱 차장님. 신청을 잘하고 화이팅! 화이팅! 예. 비슷한 사상이. 야,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30분 나타니거든. 저희들이 김장 100포기를 담았는데 1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원체 손이 빠르다 보니까 30분 정도에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지역장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사실은 양은 조금밖에 안 됐었어요. 예산도 올해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고 저희들 자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전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 조그만 거 받고 눈물을 보이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게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외로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뿌듯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했던 분들도 뿌듯하고 또 받는 분들도 참 따뜻했던 그런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 활동 상황 이제 보여드렸고요. 공제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제 회비는 지난번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그냥 오롯이 이렇게 공제 그거에만 쓰기 때문에 그 입원 수술비 이런 거로만 쓰기 때문에 요 공제 내역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입원 수술비 58명한테 지급을 했고요. 2,866만 원, 사고 면책금 47명 84만 원, 조의금 14명 14만 원, 그리고 소액 모금 통장에 모금됐던 돈이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만 원씩 이렇게 소액 모금했던 것이 이만한 돈이 모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돈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400명 정도 되는데 뭐 많은 돈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 돈을 모아서 이제 저희들이 전에 이제 조의금 이제 그 조문도 가고 이렇게 그 축하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렇게 담은 10,000원이라도 보내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게 저희들한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는 공제회 이제 활동 사항하고 활동한 내역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가보기 공제회 산재에 있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보기 공제회가 작년에 9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작년 1월 1일 날 9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해넘으면서 저희들이 지금 400명이 넘습니다. 400명이 넘고 일반 공제회에 또 50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덩치는 커지고 근데 덩치는 커지는 대신에 그 공제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일꾼이 별로 없어서 국장님이 이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올해 꼭 내년에 넘어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이 5가지로 저희들이 축약을 해봤습니다. 상근자 부재는 사실 지금 이렇게 400명 정도 인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뭐 다 저희들이 뭐 생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니까 생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저희들은 이제 사무국장 150, 회장 50, 활동가 50 이렇게 해서 지금 후원 그룹이 39명 정도 됩니다. 39명 정도 되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약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회비가 2,000원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분으로 해서 한 70만 원,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요렇게 저희들이 이제 들어올 건데 그렇게 해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것들이 꼭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부울경 연대조직 부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제회는 부울경에서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대리기사 특히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전국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리기사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예. 근데 요렇게 모여서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의미는 있지만 저희들 혼자서 이렇게 이런 공제 뭐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공제회가 작은 공제회라도 연대가 되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저희들도 뭐 1,000명, 2,000명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그 저희들 보여드렸던 경사노위나
경사노위 간담회 같은 경우에서도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온 겁니다. 여자 기사 대리운전 하는 여자 기사들 모임이 저희들 말고 대리노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분이 요청을 해갖고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가부기가 바깥으로 이제 많이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이런 그 공제회 안에서 그것도 노조가 아니고 공제회라는 이 노동 공제 안에서 저희들이 여성 기사 모임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전국에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대 조직이 없으니까는 저희들이 힘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 저희들이 7월 달에 시작했던 것처럼 일반 직종이나 또 다른 어떤 직종에 가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노동 공제를 국장이면 저는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공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 공제 조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 넘어가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지향노동자 공제회 지원 조례까지 제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 조례가 생기면 부산시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힘을 모으고 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자립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공제 회비 말고 다른 어떤 쓸 수 있는 돈들이 없으니까는 지금 재정적인 자립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긴 한데 이것도 차차 뭐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이것도 인원이 많이 이렇게 불어가기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조직이 확대가 되면 이것도 좀 해결이 될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법적 안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하려다가 못했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또 하려고 했었고 올 상반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단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고 올 연말까지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상근자가 없다 보니까 그걸 사단법인화를 이제 만들려면 못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한 사람이 오롯이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재원이 없었습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그렇고 그 일을 할 수 이렇게 전담을 해서 맡겨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상반기에는 반드시 사단법인을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제가 뭐 사실 저는 전문 강연인이 아닙니다. 올해 하도 이렇게 뭐 이쪽 저쪽 이제 강연한답시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는 훈련이 많이 돼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활동 상황하고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저희들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인데 요 질문 잠깐 제가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뭐. 내년에도 재정콜은 분기에 한 번씩 네. 탈 겁니까? 네. 재정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4개월마다 저희들이 콜을 탐과 저희들이 그러니까 밴드에 이것을 계속 소식을 올리는데 눈팅만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봅니다. 그러면 재정콜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후원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재정콜 탈 때 그 밴드에 올리면 저는 그 글을 읽어보는 숫자를 제가 꼭 보거든요. 그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담은 얼마라도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재정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정적인 뭐 현금 있어야 되니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더 큰 의미는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할 겁니다. 또.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상근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얼마 전에 듣긴 들었는데 아직도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좀 많이 설명이 날보다는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네네. 상근자는 그 상시 근무자죠. 네. 그러니까 생업에 매달리지 않고 저희들 대리기사지 않습니까? 그죠? 대리 운전 안 하고 그 월급만 받고 우리가 이 공제의 일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상근자인데 사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도 뭐 무료 봉사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반상급이라도 좀 드리자 해서 이제 제정이 된 것이 그 150만 원 국장님 그리고 뭐 회장 활동비 또 활동가 한 사람 50만 원 이렇게 해서 250만 원이 지금 이제 활동비로 나가게 이제 올해 이제 책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뭐 저희도 공제회비에서는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원자 그룹을 모집해서 후원자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분 그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십니다. 네, 되고 지금 또 2,000원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2,000원 회비가 인상이 되는데 400명. 근데 이제 회비를 좀 안 내시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맥시멈 350명을 잡거든요. 그럼 한 7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70만 원인데 2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170만 원이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질문. 아니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되게 네. 고생하시는데 그 내년에 사단법인을 할 때 네. 그 사단법인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외부 연대를 해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무실을 만드는 임대료나 보증금이나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단 법인화해서 그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임대료나 이런 거는. 외부 네. 사업으로는 그게 안 되죠. 네. 그쪽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법인화 추진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들에게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사업 네. 비용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웬만하면 이제 사무실 사실 국장님하고 이제 사무실을 몇 군데 보기는 봤었거든요. 무료로 쓸 수 있는 데가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계셨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카부기 공제회가 바깥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높아졌고 해서 카부기 공제회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물론 저희들이 사단법인화 때문에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사무실을 쓸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다니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실은 저희들 있어야 됩니다. 사단법인 하려면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간이 시내 소문이 빌거 없습니까? 아, 그거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청구석인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이 사단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모든 공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 신임도입니다.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는 그 신임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자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하려면 반드시 사단법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사단법인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단법인화 되면 어쨌든 그 우리 회원들한테도 힘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아니 따로 문의도 되지. 네. 네. 질의하실 거는 김bil국 선배님 10년 소원으로 올해 공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상급의 주자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기능으로 좀 듬뿍 지고 한번 하죠. 예, 그런 기회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호시탐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뭐 우리 사무국장님 일 보시느라고 뭐 열흘도 일을 못 하시고 했다는데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뭐 적지만은 한 150만 원 정도 상금비를 받아도 뭐 참 물론 뭐 상금비가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500만 원 받아도 모자라죠. 근데 뭐 반도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만 또 내가 마음으로나마 격려를 보내고 새해는 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긴 시간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다음 강의 이제 한석호 총장님 이제 강의 있으실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제회는 늘상 제가 공제 그 기본 공제 교육 다음에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공제회는 내 거라는 거. 또 한 시간 더 해야 됩니까? 예, 다른 분도 계십니다. 그분 강의는 정말 들으실만 할 겁니다. 저희들이 늘상 이제 제가 그러니까 늘상 드리는 말씀이 공제회는 내 거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살림이니까 살림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지역장님 두 분 와 계셔서 더 이제 제가 힘이 되는 게 지역별로 또 늘 지금 이제 지역 모임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역 모임에 회원들 이렇게 독려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